1993년 대구 두 건의 잔혹한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사건은 가정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다른 사건은 회사 격리 직원이 희생된 강도살인, 그리고 두 사건을 연결하는 단서는 단 하나, 이동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28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3년 1월 20일 대구 삼덕동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그의 아들 C씨가 칼에 난자당한 채 발견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월세를 보러 온 것처럼 위장해 집에 들어왔고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집안을 뒤져 12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이동우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월 후인 3월, 대구 달서구 해성전자 사무실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23세의 격리 직원 A씨로 그녀 역시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사무실 금고에서 100만 원권 수표를 훔쳤고 며칠 뒤 자신을 이동우라고 밝힌 인물이 은행에서 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잔혹한 방식, 금품, 절도, 그리고 이동우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사건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단서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강도 전과자인 이수일이라는 인물이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수일은 당시 29세로 과거 여러 건의 강도 사건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이수일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 D씨가 이수일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사건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D씨는 그날 범인이 아버지와 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수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건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수일은 법정에서 자신의 자백을 번복하며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피해자의 딸 D씨의 증언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이수일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D씨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과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수일은 잠시나마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라는 논리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1995년 이수일은 다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이수일은 수감된 이후에도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일은 재심 청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강압 수사로 인해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의 수사 과정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수일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그는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희생자였을까요?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을 남긴 채 한국 형사사법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충분히 고민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수사 과정과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수일이 진범이었는지 아니면 억울한 희생자였는지는 이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수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의 수사와 재판 과정은 과연 공정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